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택배 서비스,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택배 물량이 16억 2천만 개가 넘었고요. 대단한 것은 이 수많은 택배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배달했다는 겁니다. 택배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의 근무 환경은 어떨까요? 식사는 물론이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 택배기사들이 처우를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준비위원장과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개 모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원이고요. 사업당 최고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 관광문화, 복지인권과 같은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한 개 단체당 한 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NGO 협력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팝과 프랑스와스 아르디가 부른 I Will Be Seeing You 띄워드리면서 2017년 1월 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반가워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택배입니다 하는 기사님들의 목소리죠. 이 택배기사들이 일주일에 보통 6일을 일합니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택배 배송을 시작하기 전에 집화장에서 아침부터 길게는 6시간을 택배 분류 작업을 합니다. 이건 뭐고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분류 작업을 마친 뒤에 배송까지 마치면 13시간에서 15시간을 하루에 일하는 셈입니다. 택배기사들은 개개인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사실상 물류회사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죠. 택배기사들이 스스로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환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준비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어제 네. 휴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바쁘셨죠? 예. 예, 안 그래도 어제 그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출범식이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택배업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지 거의 20여 년이 넘어가는데요. 예. 처음으로 이제 택배 노동자들을 이제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립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 뭐 국회의원님들도 축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 이쪽에서도 이제 축하해 주시고, 각계에서 이제 축하하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택배 노동자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여기 참석하면은 이제 계약 해지하겠다고 이제 이런 협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이제 절절한 요구들도 이제 같이 얘기 나누고 하면서 매우 감동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자, 준비위원장께서도 현재 택배 기사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네네네네. 예, 한 얼마 정도 일하셨는지요? 4년 됐습니다. 4년 정도. 네네. 4년 정도 일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경험도 많이 해보시면서 야, 이거 택배 기사 일이 쉽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다 모아서 이번에 이제 택배 연대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이렇게 좀 적용을 하셨을 텐데. 네네. 뭐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일평균 14시간 일을 하고. 예. 그리고 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이제
낮아지기만 했지 이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류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배달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분류 작업도 계속 시간이 연장되다가 처음에는 한두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5-6시간 정도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하.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불만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기도 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럿이 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 해지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움츠려들게 되고, 예. 말도 제대로 못 꺼내는 거죠. 그리고 뭐 일을 하다가 다쳐도 이게 이제 매일매일 물량들이 오게 되니까, 예. 그리고 이거를 다치게 되면 이제 누가 대신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다쳐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니면은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 상을 당해도 자기가 이제 그 대체 인력을 자기 돈을 들여서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을 다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현실들인 거죠. 여러 가지 좀 고충이 많으셨겠습니다. 이 20년 동안 이 우리나라에서 택배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이게 오고 가는 물량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처우는 20년 전 그때와 뭐 별 다를 게 없다는 기사님들의 뭐 고충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서서 그 분류 작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배송을 시작하기 전에 뭐 어디 지역으로 갈 것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배송 준비를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에서는 뭐 임금이 따로 안 나온다고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뭐 그 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여하는 그 기사들에게 뭐 협박을 했다고 그러던데, 저희도 뭐 언론을 통해서 뭐 대기업이 노조에 출범식에 가거나 노조에 가입을 하면은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계약 해지할 거다, 거기 참여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예. 주로 이제 지점에서 저희 이제 뭐 구마다 이제 저희 터미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지점장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점 안에 이제 대리점들이 저희들이 이제 소속돼 있는데 대리점 사장들이 예. 이제 거기 참여하면 계약 해지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다 한 거죠. 아니 보통 다 대기업에서 이제 그런 뭐 지역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하나 이렇게 반기는 곳이 없던가요? 노조 만든다고 하니까? 뭐 그런 데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그 회사 측에서는 노조 출범을 반대할까요?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네요.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사소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쉽게 풀릴 수 있는 건데. 예. 그런 것조차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지니까. 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이제 개개인이 이제 회사에다가 어필을 했을 때는 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작은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하나 모이고 커지면은 왠지 자기들도 부담이 될 것 같다는 느낌에서 노조를 좀 반대하는 거 아닌가, 거기 출범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어렴풋 심정이 되는데, 일단은 어제 출범했기 때문에 오늘 뭐 구체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나요?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은 이제 할 예정이에요. 잠시 뒤에. 그때 이제 저희들 구체적으로 이제 협박하고 했던 내용들까지 모아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몇 시쯤에 예정돼 있습니까? 10시 반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하셨는지요? 기자회견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요. 어제 저희가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출범했다 이제 이런 내용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제 저희 출범 행사에 참여하려고 했던 기사분들에게 이제 회사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런 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불이익을 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사회에다가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뭐 어려운 것들 많다고 매스컴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네. 잠깐 뭐 설이나 추석 때 대목 때 힘든 모습 네네. 영상으로 나오는 거 그것뿐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설 연휴에 평소보다 얼마나 더 힘듭니까? 평소하고 좀 비교한다면 어떤지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평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노상에서 분류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노상에서 예. 예. 그러니까 지붕도 없고 뭐 예. 이런 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아하. 그 한 5-6시간 정도 그냥 밖에서 겨울에는 이제 눈 오면 눈 맞고 몇 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분류 작업하십니까? 7시에 출근합니다. 아침 7시에. 예, 아침 7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 겨울에는 이제 눈 맞으면서 하고 겨울에는 눈 맞으면서 하고 여름에는 이제 비 맞으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배달 이제 한 12시 빠르면 12시 늦으면 이제 한 2시 3시 막 이렇게 배달이 시작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후 한 5시부터 7시 사이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집화를 합니다. 이제 물건을 저희가 이제 그 발송하는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수거를 하죠. 예.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배달 미처 못한 게 있으면 밤에 이제 이렇게 계속 배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집화라는 게 이제 거래처들이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예. 그 6시, 7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이제 이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배달을 하는 게 이제 대단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류 작업이 빨리 끝나야 배달을 안정적으로 하고 집화를 안정적으로 해서 이 일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분류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달 출발이 늦어지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집화를 하게 되고, 집화 끝나고 나머지 배달하게 되면 막 11시, 12시까지 가게 되는 게 이제 평상시에 근무 환경이에요. 밤 11시, 12시요? 예. 근데 아하. 이제 설이나 이제 추석이나 이제 이런 명절이 되게 되면 예. 물량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2배, 3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차에 다 싣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이제 많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량은 늘어나고 인력은 그대로인데요. 이제 저희 기사님들이 이제 보통은 예. 평상시에는 이제 자기 한 차 이렇게 잘 채워갖고 이제 그 배송하고 집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예. 명절 때가 되면 이제 그 심리적인 그 스트레스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이거 그렇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배송해야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되나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뭐 허리 펼 시간도 없겠습니다. 점심 식사나 뭐 저녁 식사 드실 시간은 있어요? 그 점심은 거의 건너뛴다고 보시면 돼요. 명절 예. 때는 뭐 점심뿐만 아니라 뭐 저녁도 뭐 다 건너뛰고 아하. 오로지 배송하고 집합한다고 보면 되고 거의 뭐 이제 도저히 힘이 없어갖고 일을 못할 지경이 돼야 뭐 이제 군것질 좀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아니 이게 평상시에도 힘든 건데 설이나 추석 뭐 그런 대목 때 우리 대목이라고 말하는 거야 뭐 유통 그 대기업 업체나 얘기하는 거지 택배 기사들한테는 정말 폭탄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열악한 조건이 계속된다고 보시는지요, 위원장께서는? 이게 물류 관련되는 것이다 보니까 예. 그 시설 투자를 어느 정도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근무 환경이나 작업 조건이나 이게 많이 달라지게 돼요. 시설 투자,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시설 투자가 제때제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택배 업체 쪽에서 시설 투자에다가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그 제때제때 정확하게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그 분지함에다가 뭐 메가 허브, 그 아시아 최대 뭐 이런 그 허브 터미널을 짓는다고 예. 이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예. 이게 이제 계획보다 이제 한 1-2년 정도 늦어졌어요. 예. 수준이. 그렇게 되면 이제 택배 물량은 이제 해마다 10%, 20%씩 늘어나는데 아하. 이걸 그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대단히 이제 어려워졌죠. 그 집배송 업무 자체가. 예. 자, 이제 설 연휴 정말 큰일 앞두고 있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또 받게 될 청취자 여러분들, 뭐 당부의 말씀 한마디 끝으로 짧게 좀 해주시죠. 저희 택배 기사님들 이제 늦게 가시고, 뭐, 예. 이런 경우들도 많고, 전화 잘 못 받고,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많은 물량을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 발생되는 문제로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이러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꼭 청취자분들이 이 말씀 듣고서 그렇게 해주실 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참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네. 예, 지금까지 김태환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하는 고키입니다. 10년 됐습니다. 추울 때 성차 거부 안 하고 노약자 노인들 태우고 제일 바람있습니다. 추울 때 성차 거부하고 가는 사람들 보면 택시들 보면 안타까워요. 경기가 아무래도 전에 같지는 않아죠. 오래 일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하루에 한 11시간 정도 운행해요. 추월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첫째가 차선 변경을 갑자기 할 때 제일 위험하죠. 그럴 때 그것만 조심하면 큰 사고는 안 나는데 억지로 차선 변경할 때 사고 많이 나요. 술 먹고 자가지고 깨어도 일어나질 않을 때 제일 난감하죠. 그럴 땐 경찰을 불러가지고 내릴 때도 있고 그래요. 새해에도 가족들 전부 다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게 운전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택시 운전 열심히 하고 가족들을 보살피는 거. 나라가 아무래도 안정 됐으면 좋죠. 지금 어수선하니까 새해는 전부 다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고우키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10년 정도 택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 이야기를 우선으로 꺼내셨죠. 차선 변경할 때 억지로 변경하다가 접촉사고 많이 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방향 지시등, 방향 표시등, 이른바 우리가 깜빡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잘 켜도 이런 접촉사고 좀 덜 나고 기분도 덜 상한다고 그래요. 이게 깜빡이 안 놓고 그냥 훅 들어가면은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것 우리 지금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네요. 자, 건강 얘기도 하셨습니다. 가족 건강, 본인도 건강, 그리고 나라가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똑같은 바람입니다. 자, 우리 모두 안전하고 또 건강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네요. 자, 고우키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이니까요.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도 하실 수 있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카고의 You Are the Inspiration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회의 국족특위의 활동이 끝납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특별 생방송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를 YTN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파수 FM 94.5MHz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청문회 생중계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경기도와 인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SM6를 선택한 당신이 더 안심하게 됐다는 것. 5만여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은 SM6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올해의 안전한 차 1위 SM6 QM6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면 좋겠습니다.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김재현 복지정책과 나눔문화팀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경기도가 민간 기업과 함께 각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나눔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에서 민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나눔 문화 사업이 뭔지 청취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복지에 대한 수요와 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0%를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런 한정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복지 수요를 민간이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눔 문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요? 이제 경기도의 나눔 문화 사업은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민간 단체와 복지기관, 기업체 등과 협조해서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과 환경 개선 사업, 교육 지원 사업, 치약시설 노후 물품 교체 사업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먼저 의료 지원 사업은 이제 경기도와 삼성전기, 주식회사 퀴렉소,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 미랄복지재단, 국립중앙의료원, 그다음에 수원 이춘택병원과 평택방해병원, 서울 동작 경희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 의료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인공관절 수술 대상 환자와 화상 환자, 그다음에 장애 아동 등에게 수술과 재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환경 개선 사업은 LH와 성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윈스피아, 전국 재해구호협회,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등과 함께 매년 취약계층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도배하고 장판, 노후 창호를 교체해주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교육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를 절감시키고자 저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해서 주식회사 애니모비, 아하 잉글리시에서 온라인 수강권과 교육 교재를 지원받아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치약시설 물품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인터파크하고 업무 협약을 지금 맺고 있는데요. 인터파크 이용자가 물품 구매 후 발생한 포인트를 기부를 하면 예. 적립된 포인트만큼 저희 경기도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장애인 시설 등 치약시설의 가전제품이라든지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꽤나 세부적이네요. 의료 지원, 환경 개선, 또 교육 지원, 취약시설의 노후 물품 교체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지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사업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시는지 여부는 해당 시군에서 지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먼저 이제 거주하고 계신 시청이나 군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상담을 먼저 해 주시고 상담을 하고서 이제 대상으로 이제 확인되시면은 시군에서 이제 대상자 추천을 저희가 접수받고 예.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을 선정하시면서 좀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나눔문화 사업 외에도 사회 공헌과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나눔문화팀으로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예. 작년도에는 생필품과 연탄, 쌀, 김치 이런 다양한 기부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경상북도 청송에서 사과 농장을 하시는 농부가 이제 경기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과 500박스를 기부해 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부의 따뜻한 마음을 최대한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경기도 그 푸드뱅크 트럭들이 직접 청송에 가서 사과를 싣고 왔고요. 그 도내 저소득층 500가구에 그 전달했던 것이 특별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 예. 자, 이 나눔 문화 사업, 우리도 좀 참여해서 돕고 싶다. 아니면은 우리도 좀 지원받을 수 없을까? 이런 분들에게 어떤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어떤 걸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나눔 문화 사업에 참여하시기를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 그 개인들께서는 그 저희 나눔 문화 팀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예. 그 사회 공헌 사업을 안내해드리고, 지원 대상과 그 취약시설 추천에서 선정까지 그 빠른 대응과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올해에도 그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이런 나눔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시 그 전화번호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거주지 시청이라든지 주민센터에 상담하셔도 되고요. 경기도 나눔 문화팀입니다. 경기 지역번호 031-8008-5218번 031-8008번에-5218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현 경기도 복지정책과 나눔 문화 팀장이었습니다. 예, 레스칼 플래츠의 Life is a Highway 듣고 인천시 소식 이어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 들어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광역시가 새해를 맞아서 시청 조직을 개편한다는 소식인데 방향이 나왔습니까? 네, 인천시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방향을 보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 인천시의 조직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천시는 기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 경제국과 투자유치 산업국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 일자리 경제국은 창업지원과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 경제과 등 4개 부서로 재편되는데요. 이번에 신설되는 창업지원과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투자유치 산업국은 기존 조직인 투자유치 전략본부를 흡수해 투자유치과, 신성장 산업과, 산업진흥과, 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등 5개 부서로 구성됩니다. 예. 기존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은 현안사업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건설국, 교통국 등 3개로 확대 개편됩니다. 도시균형건설국 내에는 고속도로 일반화 추진단이 신설될 예정인데요. 추진단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의 구간을 일반 도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전담합니다. 예, 그렇군요. 일자리 문제, 도시 재생 문제, 교통 인프라 관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시청 조직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도 도입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네,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단체장의 역점 시책을 위해 임용할 수 있는데요. 예. 인천시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 시민소통과 대외협력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시민소통 대외협력 부서를 유종복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예. 부서장을 내부에서 임명할지 외부 인재를 영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전문 임기제 공무원 이것도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가 새해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지원한다고요? 네, 인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SOS 복지안전벨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인천시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숨졌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인천시는 시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위기 상황이 발생한 시민은 주민센터 또는 군청,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는 이 사업으로 올 한 해 3천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대형 할인 매장이 문을 열었네요? 네, 맞습니다.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의 인천 송도점이 오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코스트코 송도점은 연면적 4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에 매장을 개장한 것은 이번이 13번째입니다. 코스트코는 외국 브랜드 의류, 외국 식자재 가공식품 등 기존 대형마트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다양한 물품을 취급합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코스트코 송도점 개점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예.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교통 민원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NC큐브, 홈플러스에 이어 코스트코까지 들어선 송도에는 신세계몰, 롯데몰, 이랜드몰 등 대형 유통시설 개장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고병원송 주류 인플루엔자 AI 이야기 좀 해보죠.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강화도를 지키기 위해서 방역 초소를 추가로 운영한다고요? 네, 인천시는 AI가 강화도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방역 초소를 운영합니다. 예. 그동안 인천시는 강화도 진입로인 초지대교와 강화대교에 초소를 설치해 이곳을 지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방역소동을 해왔는데요. 강화도로 통하는 김포 지역 도로에 방역초소를 추가로 설치해 AI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게 인천시 목표입니다. 예. 인천 지역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의 85%, 약 110만 마리가 강화도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철새 도래지와 들판이 많은 강화도의 특성을 고려해 무인 헬기를 통한 항공방제 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2부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전해드린 바대로 잠시 뒤 10시부터 특별 생방송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를 YTN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주파수 FM 94.5MHz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청문회 생중계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댐 양키스의 하이 이너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 don't need to talk about